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하는 방법.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방법. 공백의 책단장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교육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하고 깨어있는 성교육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송경희 강사님의 책이고요. 올해 3월에 출간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아들 성교육하는 법, 그리고 올해 10월에 출간된 움츠러들지 않고 용기 있게 딸 성교육하는 법,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송경희 강사님을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투 관련 강의하실 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원래는 성교육 그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아들 손상민 씨와 함께하는 성토크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300만 뷰를 넘는다고 하네요. 이 책은 크게 4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성교육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원칙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지, 이를테면은 기본적인 가치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파트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들,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이 책에 실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파트는 이 송경희 강사님이 성교육을 할 때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실어놓은 파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인 4번째 파트는 성폭력 교육에 대한 파트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심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누군가가 성범죄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주로 살펴볼 장은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그러니까 주로 원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뒤에 실려있는 성교육 방법들 다 달달 외운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오늘은 이 두 책에 실려있는 원칙들을 서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딸과 아들, 아들과 딸, 서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는 딸과 아들에 대한 성교육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대부분이 서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몇몇 장에서만 서로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각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 아들 성교육 다르지 않습니다. 딸 성교육 달라져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장은 서로 상반되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동일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의 경우를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들과 딸의 성교육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성에 대한 태도나 성에 대한 지식 같은 거는 남녀에 상관없이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반대로 딸의 경우에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동안의 왜곡된 성교육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교육들 같은 경우는 아들과 딸을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해왔었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회피적이고 방어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했었고, 여성이라면 조심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과거의 성교육은 기울어진 막대기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바로잡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성교육은 부모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 장은 두 책의 내용과 제목이 서로 동일합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요즘 세대보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왜곡된 젠더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우리 자녀들한테 잘못된 성지식이 되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 성에 대한 대화는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며 성교육은 집안에서, 가족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의 경우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교육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한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같이 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젠더의식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체 명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님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나중에 더 심도 있는 성에 대한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번째, 성교육의 출발은 일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민망해 한다고 해요. 다른 대화는 다 할 수 있는데 성에 대한 대화만큼은 조금 좀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일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유대감을 고려하지 않거나 아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성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혼자서 막 캐물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설교를 할 때,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자꾸 성에 대한 대화를 회피할 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오히려 잘못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리하게 억지로 성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상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아이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셔야 옳은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아들 성교육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과 존중, 딸 성교육의 핵심은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 이 장에서는 아들과 딸에게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딸에게는 주체성, 아들에게는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의사에 대해서 나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이 기본이 됐고요. 남은 두 가지 단어는 왜 서로 다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약간 기울어진 방식으로 성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남성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가르쳐 왔었고요. 여성은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비교적 주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을 대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자기 주체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성범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노를 예스로 받아들인다든지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현대의 사고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들들에게는 존중을 가르쳤고요. 여성들에게는 자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주체성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이제는 성교육을 넘어 젠더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성교육이라고 해요. 이 좁은 의미의 성교육에서 탈피해서 더 넓게 젠더의식까지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의 핵심입니다. 이 사회적인 성평등에 대한 이해나 개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모든 성교육은 다 무의미하겠죠. 특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못된 젠더의식에 노출되어 왔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의식 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잘못된 젠더의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애가 왜 이렇게 조신하지 못해? 남자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이런 말들. 그리고 가사노동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아이에게 왜곡된 젠더의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굉장히 주의해야겠네요. 일곱 번째, 젠더 감수성이 없는 성교육은 무의미합니다. 부모 자신의 젠더 감수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여섯 번째 원칙과 동일한 개념이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그것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그 안에 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이 들어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자가 유난스럽게 왜 그래?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래? 좋다고 그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여자가 밤늦게 조심히 다녀야지. 너는 남자가 무슨 인형놀이야? 남자애가 무슨 분홍색을 입어? 이런 말들 전부 다 좋지 않은 말들입니다. 여덟 번째, 성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임신, 섹스, 사랑, 생리, 출산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시죠.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의 대답이 성의 부정적인 방향 혹은 성의 긍정적인 방향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한테 너 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가 뭐 징그러워요, 늑대, 도망가야 돼요, 소리 질러요, 이런 단어들만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 아이는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만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요. 반대로 너무 쾌락적이고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이들이 성의 양면적인 모습을 전부 알 수 있게, 그래서 성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9번째, 성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성평등 의식을 일깨워주세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너는 고추도 없는 여자잖아,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가르쳐야겠죠. 남자에게는 음경이 있고 여자에게는 음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온 성차별적인 표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에까지 확장됩니다. 여성에게만 붙는 여기자, 여배우, 여류작가, 여경, 여군, 이런 말들. 남성을 주체, 즉 기본으로 두고 여성이 객체화되면서 표현된 말들이죠. 아이들이 이런 표현에 노출돼서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적인 시선을 갖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이제는 있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원칙, 한 아이의 성교육에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 영향만 받는 게 아니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안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인터넷도 접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이가 잘못된 성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특히 이 책에서는 조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우리 세대보다도 더 왜곡된 성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아예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젠더의식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 하시고 또 수고로움은 인정을 해주시되 젠더의식에 대해서는 꼭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게 이 책의 조언입니다. 11번째 원칙, 인간으로서 자신을 긍정하게 해주세요. 이 장은 딸 성교육하는 방법에만 실려 있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스스로의 시선, 내 스스로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인데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시선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만 실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만큼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온 사회에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아이의 현재 단계를 고려하세요. 이 장 역시 딸 성교육하는 법에만 실려 있지만 남자아이들 교육하는데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젠더 문제가 워낙 사회적인 큰 이슈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교육시켜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가 정보를 찾고 공부하고 성의식을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교육시키시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의식 정도를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성주체성이 낮은지, 보통인지, 높은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파악하시고 이 단계에 맞춰서 대화를 시도하시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성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성주체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는데 잘못된 연애를 하면서 성주체성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두 책을 비교하면서 성교육의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뤄본 것 말고도 이 책에는 이만큼이나 많은 상황별 예시들과 대응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 책의 저자인 손경희 저자의 성 토크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하거든요. 시대가 자꾸만 변하죠.
특히 성에 대한 가치관은 정말 급격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과도기 안에 살고 있고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오늘 이 컨텐츠는 사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컨텐츠였지만 비단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반장이었습니다.